저는 울산에 있는 하이본 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한홍준이라고 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척추의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인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오래 못 걷겠다 하시면서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내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협착증 진단을 제대로 받으신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인데도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척추에 있는 신경의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질환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검사를 시행하셨냐고 물어보면은 엑스레이만 찍었다, CT를 찍었다, 아니면 MRI까지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레이만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협착증이라고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보면은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소견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협착증이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물렁뼈가 닳아서 좁아져서 생긴 것이지 이런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의 통로가 좁아진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MRI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척추관의 크기가 작아서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후천적인 경우, 즉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한 퇴행성 변화에는 주로 골극이 생기거나 후관절, 황색인대 등의 변성에 의한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 변화는 대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기는 하겠지만은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직업이나 생활 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 허리를 많이 쓰거나 무리를 주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가 빨리 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분들이 좀 많이 협착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거나 허리를 특히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중공업 기업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협착증의 주 증상은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다리 통증, 즉 보행을 하면은 양측 다리로 방사통이 생기거나 저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감각저하 등이 발생하여서 보행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흔히 꼬부라 할머니병이라고 하는데요. 걸어가다가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것 같다, 걷다가 구부정하게 앉아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 건강식품을 먹어서 좋아졌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뭔가를 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해서 근육이 튼튼해져서 척추에 주는 힘을 줄여주어 퇴행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고령의 환자분이기 때문에 약해진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진행을 조금 늦추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좁아진 척추관이 자연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넓어져서 신경을 누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크게 생활에 불편한 것이 없다면 굳이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있는 경우, 통증이 심해서 오래 걷기가 힘들거나 감각 저하를 동반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협착 확장술 같은 시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분의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MRI에서 협착증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예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해야 회복이 빠르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리의 통증이나 보행의 불편함이 크지 않다면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착증만 있는 경우라면 신경학적인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보통 시행합니다. 척추뼈의 후궁이라는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러서 통로를 좁게 만든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와 후관절 같은 부분을 제거하여서 신경의 통로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척추관 환자에서 감압술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척추뼈에 줄이 어긋나 있는 경우를 척추정인증이라 하고, 척추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할 때에 앞뒤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전이증이나 불안정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허리 통증보다 다리의 통증이나 보행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감압술만 시행해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분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67세의 남자분으로 양측 엉치와 하지의 통증, 허리는 많이 안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200m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앉아서 쉬면 좀 나아진다고 하시던 분이신데요. 몇 년 전에 요추에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엑스레이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뼈가 어긋나서 줄이 맞지 않은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MRI 사진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경관이 좁아져서 까맣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을 시행한 후의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은 까맣게 좁아졌던 신경관이 수술 이후에 하얗게 넓어져서 신경이 잘 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의 경우와 다르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압술을 시행한 후에 나사를 삽입하는 유압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여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운데를 크게 절개해서 근육을 양측으로 많이 벌려서 하였던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의 통증이나 근육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으며 회복이 빠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6세의 여자분이시고요. 이분 먼 곳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몇 년 전부터 수술하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고, 허리 통증과 양측 다리의 감각저하, 특히 우측 다리 통증이 더 심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척추에 전방 전이증이 있는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불안정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 후에 시행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다르게 척추에 전방 전이증이 있던 소견이 많이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좁아졌던 디스크 높이가 많이 높아진 소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분 사진인데요. MRI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신경관이 까맣게 많이 좁아진 소견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까맣게 신경이 많이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래 사진이 수술한 뒤의 사진입니다. 수술한 뒤에 위에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측면 사진에서 까맣게 보였던 신경관이 많이 넓어졌고요. 평단면 사진에서 까맣게 했던 신경관이 동그스름하게 많이 넓어져서 신경이 잘 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처럼 오래전에 유압술을 받으시고 그 인접한 분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서 협착증이 진행한 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나사가 고정되어 있어서 절개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데 꽤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여서 큰 제약이 없이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줄 수가 있었습니다.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시행하셨고, 나사가 많이 막혀 있는데 의압술을 요추의 3, 4, 5번과 천추 1번 안에 시행하였습니다. 5년이 넘어가니까 걷기도 많이 힘들고 양측 엉치랑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요, 허리에 나사가 한 8개 정도 꽤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사 고정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접한 분절에 움직임이 많아져서 인접분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인접분절 증후군에는 협착증이 주로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MRI 사진을 보시면은 협착증 소견이 매우 심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평단면 사진에서도 협착증이 매우 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절개 수술할 때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각도가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고도 또한 근육의 손상도 줄일 수 있으면서 척추관을 많이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리에 통증이 있다가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감각저하가 발생해서 오히려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환자분들은 협착증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이 눌려있던 시간이 길어지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신경의 통로를 넓혀주더라도 신경이 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래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받고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시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서
정확하게 협착증 진단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고 영상 검사 결과에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협착증 소견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시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 신경이 더 손상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